이번에는 지금 상세불명 진단을 받은 사례, 또 다른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상세불명이다라고 하면 원인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 앵커님은 혹시 대장용종이라는 거를 제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거한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또 제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이 대장용종 제거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도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면 내시경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 용종을 나도 모르게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대장 용종이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술로 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꿀팁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장 용종 제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대장 용종이다라고만 알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진단서랑 이제 검사를 하셨던 그 검사 기록지를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K63이라는 대장 용종 제거 폴립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기록지를 봤더니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저라는 영문자가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고도 이형성증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모양이 좋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 앞에 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하이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침윤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하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대장 용종이 아닌 제자리암이나 변개성 종양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우선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약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변개성 종양과 제자리암에 대한 약관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왜 이제 폴립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하이 그레이드 플레이저라는 게 하이, 아무래도 조금 침윤이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암종으로 구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K63이라는 진단 코드를 받았어도 제자리암이나 변개성 종양에서 지금 살펴지는 D코드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한 번 더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암 2천만 원을 이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원래는 못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장 용종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30만 원이라는 수술비만 받으셨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2천만 원까지도 더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급보험금을 2천만 원을 받으셨었어요.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많이 제거를 하시는데, 자세히 이제 약관을 보지 않다 보니까 또 관련해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을 잘 살펴보면 또 이러한 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또 상담을 이제 시청자분들과 상담을 자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위 암이 갑상선 암이에요.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착한 암이다라고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갑상선 암이 착한 암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을 보시면은 유사암 혹은 소외감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를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가족력이 좀 갑상선 쪽으로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짚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이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된다 하셔더라도 200만 원밖에 받으실 게 없으시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일반암 못지않게 유사암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초기암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셨냐 이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경과가 되고 나서 저랑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진단서랑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입시켜드렸던 이제 보험 증권과 약관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렸는데, 이때는 이제 갑상선암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20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을 받으셨고, 또 이후에 유사암으로 갑상선암이 2천만 원 준비를 해 있으셔서 2천만 원까지 더 추가로 받으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준비를 하실 때도 꼭 일반암과 유사암이 어떤 암을 보장을 해주는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과 관련된 사례까지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치료비가 느는 것 중에 하나, 또 치과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이 비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이 치과 치료 같은 경우 보상이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치아 치료하러 가면은 저는 세상에서 치과가 제일 싫거든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치과 가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딱 꿀팁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의료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평생에 2개를 임플란트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100% 전액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자기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치과 치료한 그 명세서를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급여로 해서 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실손 의료비에 대한 약관을 발췌를 해 왔는데, 갑자기 치아 얘기를 하다가 실손의료비는 또 무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실손의료비의 약관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또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은 보상을 해주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이제 평생 2개를 임플란트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비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치과에 가서 그 진료 영수증을 떼서 가지고 와주세요 라고 해서 영수증을 봤더니 그 2개의 부분이 이제 급여로 빠져 있는 거죠. 비급여는 우리가 실손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여 부분은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들었던 총 비용을 이제 다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례인데, 여기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실비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질병 입원비가 있고요. 질병 통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통원비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조금씩은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었기 때문에 25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낸 금액에서 25만 원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비가 언제 내가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문가 분과 같이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할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험의 본질은 제가 앞서 처음 코너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위험할 때, 아니면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시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도 꼼꼼하게 보장 범위가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약관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